그날 저녁, 최민수는 회사 회식에 참석했다. 부장이 술을 따르며 말했다. 최 과장, 요즘 얼굴이 정말 안 좋은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았어? 네, 그냥 관리 좀 하래요. 그래,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렇지. 한 잔해. 최민수는 술잔을 받았다. 오늘만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소주를 마셨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반병이 비었다. 후배 김대리가 안주를 권했다. 과장님, 삼겹살 좀 드세요. 아니야, 나 요즘 고기 줄이고 있어. 에이, 한 점만요. 결국 삼겹살 두 점을 먹었다. 기름진 맛이 입안에 퍼졌다. 죄책감도 함께 퍼졌다. 회식이 끝나고 최민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봤다.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 15개. 어머니, 아버님 입원하신대요? 응, 혈당이 높아서.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의사가 입원하래. 입원비는 보험되는 거죠? 실비보험 있으니까 좀 나오긴 할 거야.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어머니 요양원 계약금 냈으니까 이번 달은 좀 빠듯하시겠어요. 그러게. 아빠 입원까지 하면 돈이 좀. 제가 이번 달은 생활비 안 받아도 돼요. 아니야, 너희도 힘들잖아.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저희는 이번 달 카드값만 좀 보내주시면 돼요. 최민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택시 기사가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식은땀이 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집 앞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최민수는 비틀거렸다. 손님. 택시 기사가 차에서 내려 달려왔지만 최민수는 그대로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본 건 아파트 현관의 형광등이었다. 그리고 의식이 끊겼다. 응급실. 최민수가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보였다. 환자분,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죠? 응급실이에요. 택시 기사분이 119 불러서 실려오셨어요. 최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팔에 꽂힌 링거줄을 봤다. 혈당이 450까지 올라가셨어요. 저혈당 쇼크 직전이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최민수 씨, 제가 입원하시라고 했죠? 최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입원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해요.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까? 연락처로 전화드렸는데 부인분이 곧 오신대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덧붙였다. 신장 기능 수치도 안 좋아요. 크레아티닌이 1.8까지 올랐어요. 정상은 1.2 이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관리 안 하시면 1년 안에 투석 들어갈 수도 있어요. 최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분 후 박선영이 응급실에 도착했다. 뒤따라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도 왔다. 여보, 괜찮아? 응,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야 한대. 2주 정도.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최민수는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은 눈을 피했다. 실비보험 있으시잖아요. 그거 청구하시면 되죠? 그래야겠지. 아들 준호가 말했다. 아빠 푹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최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선영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입원비 카드로 긁을 테니까 나중에 보험 청구 서류 받아놔. 응, 우리는 이제 가봐야겠어. 내일 또 올게. 세 사람은 그렇게 돌아갔다. 최민수는 혼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입원 3일째. 최민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가족들은 입원 첫날 한 번 다녀간 뒤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켜니 문자 몇 개가 와 있었다. 입원비 카드로 긁었어. 나중에 보험 청구해줘. 아빠 몸 관리 잘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최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옆 침대 환자를 봤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누워 있었다. 보호자 한 명이 옆에서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다. 아버지 조금만 드세요. 고맙다. 아들, 노인은 아들이 깎아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들은 물티슈로 아버지 입가를 닦아줬다. 최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자기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과도 물티슈도 사람도. 입원 5일째. 최민수는 병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병원식은 맛이 없었지만 혈당 관리를 위해 먹어야 했다. 밥, 나물, 생선구이. 최민수는 젓가락을 놓고 창밖을 봤다. 병실 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저 아파트 어딘가에 자기 집이 있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 박선영이었다. 여보, 나 요양원 입소 동의서 좀 받아야 하는데. 무슨 동의서? 엄마 요양원 보내려면 보호자 동의서에 도장 찍어야 한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 그건 이미 다 정해진 일이잖아. 빨리 도장 좀 찍어줘. 최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번 일주일째. 최민수는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약 거르지 마시고 식단 조절 꼭 하세요.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요. 네. 3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당화혈색소랑 신장 기능 다시 재볼게요. 최민수는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다. 거실에 아무도 없었다. 방에 들어가니 어머니 황정자가 없었다. 최민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어디 갔어? 요양원 들어가셨어. 뭐? 당신 입원해 있는 동안 유진이랑 상의해서 입소시켰어. 최민수는 말을 잃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반대할 거 뻔하잖아. 어차피 결정된 일이야. 엄마 의사는 물어봤어? 물어봤어. 알았대. 박선영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최민수는 주저앉았다. 그날 밤 최민수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통장을 꺼냈다. 자기 명의 통장 3개. 잔액을 확인했다. 첫 번째 통장 120만 원, 두 번째 통장 80만 원, 세 번째 통장 50만 원, 총 250만 원. 30년 직장 생활, 평생 모은 돈이 이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아들 결혼자금 5천만 원, 전세자금 보증금 지원 3천만 원, 매달 타간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치매 약값, 요양원 계약금. 최민수는 통장 거래 내역을 넘겼다. 매달 송금 기록이 빼곡했다. 최준호 100만 원, 최준호 70만 원, 최준호 50만 원, 최준호 80만 원. 끝이 없었다. 최민수는 통장을 덮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날 최민수는 아들 부부를 불렀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다. 앞으로 생활비 지원 못할 것 같다. 며느리 유진이 표정을 굳혔다. 왜요? 갑자기. 내 건강도 안 좋고 엄마 요양원비도 나가잖아. 여유가 없어. 아버님, 저희도 힘들어요. 애기 나오면 돈 더 들어가는데.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해. 유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노후 준비는 진작 하셨어야죠. 지금 와서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건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이제 한계야.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빠 그럼 저희 전세자금 빌려주신 거는요? 그것도 못 갚아드리는데. 그건 천천히 갚아라.
하지만 매달 생활비는 이제 못 준다. 유진이 일어섰다. 알겠어요. 어차피 기대 안 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빠 유진이 화났네요. 그래도 할 수 없다. 나도 살아야지.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최민수는 혼자 남았다. 그날 밤, 최민수는 가족 단톡방을 봤다. 준호야, 아버님이 이제 생활비 안 주신대. 응. 아까 얘기하셨어. 뭐? 그럼 너희는 어떻게?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아버님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근데 당신 아빠가 너무하네. 손주 볼 생각도 안 하고.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도움받으면 돼요. 미안해, 유진아.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최민수는 가족 단톡방에서 나왔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2주 후, 최민수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으로 겨우 계약했다. 박선영이 말했다. 당신 정말 나가는 거야? 응. 나는 어쩌라고? 너는 아들 집에 가서 살아. 유진이도 손주 봐줄 사람 필요하잖아. 당신 미쳤어?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최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 밥은 누가 해줘? 내가 알아서 할게. 박선영은 울먹였다.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 남편이 집 나갔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최민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박선영은 거실에서 울고 있었다. 최민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원룸. 최민수는 짐을 풀며 방을 둘러봤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하지만 조용했다. 아무도 자기를 탓하지 않았다. 아무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도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치료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최민수는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최민수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당뇨약을 먹고 운동복을 입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30분 정도 걸으니 몸이 가벼워졌다. 편의점에서 두유와 삶은 계란을 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혈당을 쟀다. 지난주보다 낮아졌다. 최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3개월 뒤, 최민수는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았다. 결과 7.5%. 의사가 놀라며 말했다. 최민수 씨,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11에서 7.5까지 떨어졌네요. 그냥 혼자 사니까 관리가 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합병증 위험 많이 줄었어요.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덧붙였다. 신장 기능도 좋아졌어요. 크레아티닌이 1.3까지 떨어졌네요. 정말요? 네.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투석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민수는 진료실을 나오며 핸드폰을 봤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빠 손주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최민수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6개월 후, 최민수는 요양원에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황정자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누구야? 나 민수야. 황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수. 우리 아들. 응. 황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엄마는? 나. 여기가 좋아. 밥도 주고. 사람들도 친절해. 최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미안해. 뭐가? 같이 못 살아서. 황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도 이제 늙었으니까. 최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황정자는 아들을 보며 웃었다. 민수야, 너 살 빠졌구나. 응. 요즘 운동하고 있어. 건강 챙겨야지. 나처럼 늙지 마. 최민수는 어머니를 안아줬다. 1년 후, 최민수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다. 아들 준호가 연락을 해왔다. 아빠 퇴직금 받으셨죠? 저희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최민수는 전화를 끊었다. 연락처를 삭제했다. 퇴직금은 자기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다. 어느 날 오후, 최민수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최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랬었나? 아들이 어렸을 때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던 기억. 그때는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았다. 혼자였지만 건강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다. 누구도 자기를 이용하지 않았다. 저녁, 최민수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냉장고를 열어 두부와 채소를 꺼냈다. 두부조림을 만들어 먹으며 TV를 켰다. 뉴스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다.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200만 원입니다. 최민수는 리모컨을 꺼버렸다. 자기는 월 100만 원으로 살고 있었다. 국민연금 60만 원, 퇴직금 이자 40만 원. 빠듯했지만 살 수 있었다. 아니, 살고 있었다. 밤, 최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진시키던 사람들이 없으니 숨이 쉬어졌다. 최민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산책을 나가고 병원에 가서 혈당 체크를 하고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릴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것이다. 혼자이지만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2년 후, 최민수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책 정리를 도왔다. 도서관 사서가 말했다. 최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좋아요. 최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책장을 정리하며 창밖을 봤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있었다. 최민수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어느 날, 최민수는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황정자는 이제 최민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황정자는 다시 창밖을 봤다. 최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말없이 손을 잡아줬다. 황정자는 웃었다. 따뜻하네요. 네. 최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창밖을 봤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최민수. 하지만 정작 자기 건강이 무너질 때 곁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한 장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최민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이지만 건강했고 자유로웠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